그렇다면 이렇게 서울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해서 정부 예산 지원이 무산된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의 적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요금 인상 외에는 없는 건지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 전화 연결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지금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렇게 적자 규모가 커진 상황, 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과거 한 5천억 대 적자가 한 9천억 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네. 최근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도 사실은 5천억 대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적자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실제 원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운임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실제 외국 사례에서도 이제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해주고 또 승용차 통행은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더 장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훨씬 더 낮은 운임 수준을 결정을 하고 또 운임 인상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운임을 높여서 얻게 되는 재정적 이득보다는 운임을 낮게 유지하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다 대중교통 운임을, 지하철 운임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적자 자체의 원인을 삼기보다는 그러한 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재정적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꼽아주셨는데 지금 일단 그 무임 수송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나 지방정부 간의 재정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여론에 이제 이렇게 환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적자는 발생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임운송 혜택을 좀 축소해서 수혜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나머지 65세 이제 미만의 이용자들의 운임 인상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해소할 것인지, 이런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보입니다. 혹시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책을 찾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당연히 지금 무임 운송에 관한 부분들은 이 노인복지법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 그다음에 이런 공익 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해서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운임 요금을 인상하거나 수혜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금 인상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정부나 서울시 간의 신경전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운임 인상이라고, 특히 서울시 지하철의 운임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쪽에 미치는 파급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네. 이제 운임 인상을 아무래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을 거고요. 반대로 또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서울시가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운임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적자의 가장 원인 중 하나로 무임승차 문제가 꼽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자의 원인이 무임승차 때문이다라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준으로만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적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무임 수송에 의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점차 더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됨으로써 이 비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서울시 아닌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더 높으니까 적자의 원인 중에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전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의 발생 자체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저희가 수치상으로도 비율이 무임 수송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임 수송 제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우리 문제는
그러니까 외국도 이런 비슷한 운임 감면 뭐 이런 혜택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 무임수송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문제는 무임수송 제도를 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만일 현재와 같이 뭐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이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지원을 안 하겠다 혹은 최소화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도 개선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뭐 3분의 1에 해당되는 적자가 모두 다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앞서 말씀드린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제도 개선과 이제 재정 지원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 그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뭐 연령을 조금 더 올리거나 혹은 뭐 횟수를 조금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무임운송의 대상 연령을 뭐 70세로 높이는 방안, 뭐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겠고요. 뭐 무임운송의 횟수를 하루 뭐 2회로 제한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유료화하는 방법, 뭐 이런 방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절충안으로 뭐 연령대에 따라서 감면 비율을 좀 달리하는 이런 방안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 어느 한 방안이 딱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나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나 각 사회가 갖고 있는 약간 특수성에 따라서 이 감면 제도를 좀 다양화해서 갖고 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공학교수와 함께 전화 연결로 얘기를 더 자세히 나눠봤습니다.